자, 그럼 지금부터는 태풍 타파의 현황과 전망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전문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일단 남해로 태풍이 진입을 한 상태고 부산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나서 현재는 부산 쪽으로 이동해 가고 있고요. 현재 기상청의 예상은 그 진로대로 그대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네. 그리고 지금 태풍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와 바람을 어쨌든 다 머금고 있는데 지금 지난번 태풍 같은 경우는 링링이죠. 바람이 세다 했었는데 이번에 좀 비가 많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바람도 약하진 않습니다. 지금 태풍이. 저번같이 링링은 서해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해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비보다는 오히려 바람이 많았는데 지금같이 남해상으로 지나가는 태풍들은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내려오다 보니까 태풍이 아주 뜨거운 공기와 습한 이런 공기가 맞부딪히면서 대기 불안정이 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비구름이 강화됩니다. 예. 그래서 많은 비가 내리게 되고요. 특히 남해상으로 지나갈 때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이제 경상 동해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은 비가 내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바람도 약하지는 않지만 비가 강한 태풍으로 좀 불려지고 있는 것이죠. 네. 네, 저희 제보 화면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조금 전 낙동강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지역이 원래 홍수나 범람 위험이 큰 지역인가요? 이제 아까 우리 지금 제주도 산강 같은 지금 700mm가 넘었어도 제주도는 실제로 범람 같은 게 잘 안 일어나는 것이 경사급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로 바로 비가 오더라도 빠져나가거든요. 그다음에 한강 속에도 되게 동서로 흐르는 강들은 이 구배가 좀 있기 때문에 바로 바다로 빠지는데 낙동강 수계는 이게 굉장히 완만합니다. 저기가 경사가. 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좀 오면은 빨리 빠져나가서 바다로 흘러나가지를 못하고 좀 정체하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어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지역에 좀 더 비가 내리면 바로 저렇게 이제 홍수주의보가 발령이 되고 그렇습니다. 예. 특히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밤중에 이제 지금부터 밤으로 들어가면서 태풍이 점점 남해안 쪽으로 이제 북상에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부산 쪽으로. 그렇게 되다 보면 이미 저 남부 지방 쪽으로 많은 비가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강은 계속해서 이제 물이 불어나면서 내려오는데 네. 태풍이 가깝게 들어오면 태풍은 이 바닷물을 융기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들어올리는 거죠? 들어올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풍 정도의 기압이라면 한 40cm 이상은 들어올리거든요. 어허. 그러다 보니까 낙동강 같이 완만한 굽에 있는 물은 평소에도 잘 안 빠지는데 비가 많이 오면 태풍이 이렇게 올라올 때는 더 안 빠지면서 오히려 하루나 이런 데는 굉장히 좀 침수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 YTN에 계속해서 실시간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이제 바다에서 태풍이 불면서 용오름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제보도 있었거든요. 울산 앞바다였습니다. 도심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난 것 같고 강풍 피해가 커지는 이번 태풍의 성격은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태풍의 더 큰 부분은 비입니다. 네. 비가 더 많은데 그렇다고 바람이 약한 건 아니죠. 지금 저 장면이 그 용오름 현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게 이제 바다에 생기는 이제 용오름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육지에 예. 생기는 토네이도라고 부르는데 워터스파우트인데 저게 오늘 보니까 이 포항 그쪽으로 이 대기 단면들을 보니까 예. 하층서부터 상층으로 올라가면서 이 윈드 시어라고 부릅니다. 바람의 시어가 굉장히 큽니다. 시어가 시어라는 뭐예요? 게 뭐냐면은 예. 풍향이나 풍속 차이가 큰 겁니다. 고도에 아. 따라서. 근데 보니까 저고도에서도 50나트 이상 다시 약해졌다가 또 50나트 이상 강해지고 그러거든요. 이런 시어가 네네. 강하면 저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네. 두 번째로 지금 같은 경우 태풍에서 남동풍으로 아주 딱 강한 바람이 불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쪽에서는 차가운 북동풍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저런 용오름이 만들어졌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에 이 바람 피해 유리창이 막 깨지고 벽체가 날라고 이런 것들은요. 특히 대도시 같은 경우 고층 빌딩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빌딩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 빌딩풍으로 인해서 실제로 평균 최대 풍속이 30m라고 하더라도 빌딩풍으로 인해서 그건 하층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상층으로 갈 수도 있고 와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생길지는 모르지만 그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다면은 평균 풍속이 부산 앞바다를 지날 때 32m라면은 빌딩풍에서 한 45m 이상까지 불 수가 있어요. 한 40m 정도라고 한다면 이 압력이라 그러죠. 바람의 압력이 거의 190kg 정도 됩니다. 제곱미터에. 어허. 그러니까 1제곱미터의 넓이에 190kg의 압력이 누르는 부딪히는 겁니다. 바람이 피커스트로 탁 칠 때마다 그러니까 유리창들이 고층 깨지죠. 아파트들이 깨질 확률이 그렇군요.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이런 부산이나 이런 고층 아파트 특히 계시는 분들 이 유리 좀 테이핑도 해주시고 특히 유리 창틀 틀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태풍이 북상하기도 전에 이 폭우나 강풍이 동반되고 있어서 더 시청자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 태풍이 지난 2016년도죠. 제주도를 강타했던 태풍 차바와도 닮았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죠. 지금 뭐 어쨌든 올라오고 있는 경로가 상당히 유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산 앞을 지나갈 때 태풍 차바가 그 당시에 그 평균 최대 풍속이 32m였어요, 초속. 근데 이번에도 기상청에서 예상하는 거는 부산 앞바다를 지나갈 때 32m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정도의 일단 바람으로 볼 때는 세계 태풍인데 당시에 울산 쪽에 이제 큰 피해를 줬죠. 그래서 그때 인명 피해가 7명, 재산 피해가 한 2천억 원 정도 났던 태풍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은 그때는 이 차바 같은 경우는 소형 태풍이었는데 지금은 중형 태풍입니다. 부산 올라올 때도 예. 상당히 세력 범위가 크다는 얘기죠. 이 범위가 크다는 얘기는 우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비가 내릴 수 있는 굉장히 넓다는 얘기거든요. 강한 비가. 네. 그래서 오히려 차바보다도 피해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실시간이라서 전체 집계가 아직 다 안 된 상황이고 다 정리되고 나면은 차바보다도 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먼저 영향을 받은 제주 그리고 이후에 지금 이제 부산 쪽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별로 최대 고비가 언제쯤이고 좀 주의해야 할 점은 뭔지 좀 짚어주시죠. 지금 일단 뭐 제주는 중심은 통과해 나갔지만 예. 앞으로도 2-3시간 이상은 충분히 주의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피크 타임이라고 그러죠. 가장 위험한 시간. 예. 가장 위험한 시간 앞뒤로 한 2-3시간은 좀 주의를 해야 하는 시간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가장 가까이 오는 지점을 얘기하는데 여수죠. 여수가 밤 8시 정도고요. 부산이 한 10시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그보다 약간 북쪽에 있는 포항이라든가 울산 같은 경우는 11시에서 12시가 피크타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앞뒤로 2시간 정도는 굉장히 주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일단 밤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피해가 많을 것 같은데 예. 특별히 좀 주의를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일단 절대로 이 해변에는 좀 안 나갔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 월 8월 해갖고 실제로 멀리서 너울 플러스 이 태풍으로부터 들어오는 파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방파제를 그대로 넘어오는 이런 파도가 많기 때문에 예. 그랬으면 좋겠고요. 이 도심 같은 데는 바람이 강해서 이 비산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간판이 이런 게 날아다니면서 실제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더더군다나 부산 인근으로 들어올 때는 부산은 고층 빌딩이 많기 때문에 빌딩까지 불기 때문에 더 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태풍이 들어오는 시간대에는 절대로 외출하지 마시고 정말로 집안에 계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 네, 올해는 특히 또 태풍의 영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링딩도 있었고요. 이미 6개의 태풍이 북상했는데요. 올해 왜 이렇게 태풍이 많은 건가요? 일단 올해가 그 태풍이 발생한 북태평양 해역의 그 해수 온도가 좀 높아요. 그러면 좀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들 기상학적으로는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층 수렴이라든가 중증 고개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이런 조건들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1950년, 1959년 이래 세 번째로 이제 많은 태풍이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6개가 영향을 줬죠. 어허. 그리고 현재도 아직 이게 이제 올라오더라도 북태평양 고기에 많이 수축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우리나라 영향을 안 주는데 예. 현재도 북태평양 고기가 이제 버티다 보니까 우리나라 어쨌든 해역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현재도 보면 별로 내려가는 이런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요. 그렇다면은 태풍이 하나 더 만들어진다면 다시 또 우리나라로 올 가능성이 있다. 특히 2016년, 2018년 가장 최근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던 태풍 차바나 콩레이가 다 10월 태풍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10월까지도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태풍이 올해 더 올 수 있는 점도 대비해 보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